첫 번째 항목은 백두산과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또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백두산 삼지연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서 뭔가 이제 메시지를 내놨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북한이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명의 담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북한이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서 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말 시한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연말 앞두고 뭔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먼저 백두산은 왜 간 거죠? 백두산 입구 양강도 삼지연군 관광지구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간 건데요. 여기 참가해서 준공 테이프도 끊고 뭐 이런 행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최룡해, 박봉주 등의 당정군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총출동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노동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를 하면서 이 자력 부강, 자력 번영 등의 어떤 이런 것들을 추동을 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강산에서도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 다 할 거다 뭐 그러더니 백두산도 관광 우리 힘으로 했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백두산 등정 이후에 이 경제시설과 관광 분야에 대한 현지 지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관광개발 등을 통한 어떤 경제 자립 모델을 추구하겠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백두산 얘기고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은 뭐예요? 북한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담화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협상 테이블에 묶어놓고 국내 정치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구태여 숨기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즉 미국이 크리스마스 즈음까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좀 분명한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관련 성과를 뭐 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밝혀놓은 대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취했다고 하는 이 중대 조치도 깰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까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에 ICBM 발사 시험을 하면서 독립기념일 선물이다라고 주장한 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제재가 해제되고 그래야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패권 구도 여기에 이제 기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 주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무력 도발을 강행하는 이런 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은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판단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졌다는 건 뭐죠? 어제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잇는 천연가스 공급관이 정식으로 개통이 됐는데요. 앞으로 30년간 중국의 연간가스 소비량의 거의 14%에 이르는 천연가스가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크림반도 합병으로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와 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가 지금 필요한 중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좀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 분야 말고 다른 분야 협력은 어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화상 연결을 통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이 가스관 개통식을 축하를 했는데요.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주권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하면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같은 어떤 정치적 맥락에 서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이제 한 것이죠. 또 러시아는 2018년 9월 사상 처음 중국군을 연합훈련에 초청했고 지난달 말에는 남아공 해군과 양국 해군이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한 이때도 있어서 이 정치와 군사 양면에서도 좀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또 금강산에 뭐 컨테이너는 철거할 수 있다. 우리 통일부가 그런 의견을 북한에 전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답이 왔답니까? 일단 오늘 통일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정부는 좀 철거할 건 하더라도 좀 숙소로 쓰이던 컨테이너의 상당 부분은 정비를 해서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제안을 유도하려고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은 전부 철거할 것을 고집을 하고 있고 또 따로 논의에 응하지 않고 문서 교환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문희상안은 어디로입니다.
이게 지금 좀 잘 안 될 것 같죠? 지금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 문희상 국회의장 제안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케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오늘 일본 참여연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문희상 의장 제안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아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관련 질문을 한 사람이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참의원인데요. 이후 이제 트위터에 이 사람이 구체적인 좀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해설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6월에 제안한 한일 기업에 자발적 출연하는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바가 있는데 문희상 의장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참여가 전제되는 것이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완전 부정이라기보다는 좀 조건을 달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 여론도 안 좋잖아요. 문희상 의장 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단체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데요.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문희상 의장 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고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반대한다. 이 의견이 이제 다수였는데요. 그래서 앞서에 이제 말씀드린 바를 보면은 추가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난달 29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543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한 그런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